안녕하세요. 소담한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오늘은 서우쌤의 재료학개론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생크림입니다.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베이킹 클래스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수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진짜 생크림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베이킹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할까 많이들 고민을 하다가 선택하시는 선택지가 제과기능사 자격증인데요.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과제빵 자격증을 이미 따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역시 진짜 생크림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저 진짜 많이 놀랐었어요. 그 이유가 제과제빵 자격증반에서 생크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크림이 대부분 식물성 크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 드시는 그 생크림 케이크, 그 생크림 케이크 위에 덧발라져 있는 그 생크림이 정말 리얼 생크림일까요? 아이스 모카 한 잔 주세요. 그 위에 휘핑크림 듬뿍 얹어주시고요. 라고 하는 그 휘핑크림은 정말 리얼 생크림으로 만든 휘핑크림일까요? 궁금증이 더해가시죠? 그럼 제가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게요. 그럼 먼저 생크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생크림은 우유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우유가 따뜻해지면 지방이 조금 더 잘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유를 조금 데워서 원심 분리기에 넣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크림과 탈지 우유로 분리가 되는데 그 크림을 살균,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크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유는 유지방 함량이 3.7% 정도인데 생크림은 유지방이 30%에서 5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농도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지방 함량이 18% 이상인 것을 생크림으로 지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유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바리스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베이킹에서는 35% 이상의 유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는 생크림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트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생크림은 서울우유 생크림, 매일 생크림, 그리고 동원 F&B의 덴마크 생크림인데요. 대부분 유크림 함량이 36에서 38% 이상이라고 적혀 있고요. 브랜드에 따라서 맛의 차이를 물으신다면 사실 이렇게 막 직접 비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그냥 깔끔하고 맛있어서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인터넷에 생크림이라고 치면 이 세 가지 말고도 뭐가 엄청 많이 나오던데 그럼 그건 뭐지? 어떤 걸 사용해야 되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그럼 이제 그 많은 크림들의 차이점과 어떤 크림을 사용해야 맛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얼마 전 서우쌤의 두 번째 재료학개론 주인공인 버터 영상 다들 보고 오셨죠? 그 영상에서 제가 버터는 100% 유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천연버터, 그리고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시킨 마가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가공한 가공버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크림도 그와 비슷하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우유의 지방을 원심 분리해서 얻어낸 유크림 함량 100%의 크림을 동물성 생크림이라고 분류를 해놓고요. 이 동물성 크림에 카라기난이라는 천연 유화제를 섞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크림으로 만들어낸 것이 동물성 휘핑크림, 그리고 버터에서의 마가린처럼 식물성 오일을 크림처럼 가공해서 만들어낸 식물성 크림이 있고요. 이 식물성 크림과 동물성 크림을 섞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낸 컴파운드 크림도 있어요. 100% 동물성 생크림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크림이기 때문에
다른 인공적인 것들이 섞인 크림보다는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맛이 깔끔하면서도 입안에 들어갔을 때 사르르 녹고 풍미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통기한이 짧고 물리적인 충격에 안정적이지 못해서 취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생크림이 거품이 나는 원리는 휘핑을 할 때의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생크림 안의 지방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그 안에 공기를 포함하게 되는 건데요. 유화제 등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생크림은 그 지방구 막이 충격에 굉장히 약하고 쉽게 분리되어져 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휘핑이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져 버린다거나 조금만 오버휘브를 하면 버글버글한 크림이 되어버리고 능숙하게 빠르게 케이크 아이싱을 해내지 못하면 높아진 온도와 마찰로 인한 지방의 결합 때문에 매끈하지 못하고 버글버글한 상태의 케이크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단점을 카라기난을 넣어서 보완한 크림이 바로 동물성 휘핑크림인데요. 이 동물성 휘핑크림의 성분표를 보면 유크림 함량이 99.98% 그리고 카라기난이 0.02% 섞여 있는데요. 그럼 이 카라기난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카라기난은 해조류 중에서도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홍조류에서 추출한 다당류인데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생크림을 섞어주면 크림이 보다 안정적이고 유화력이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유크림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카라기난이 섞인 동물성 휘핑크림이 100% 생크림보다 조금 더 점성이 강하고 걸쭉하고요. 100% 동물성 생크림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조금 낫다는 거지 아예 분리가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휘핑을 할 때 온도를 잘 유지하고 과휘핑이 되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레스큐어가 동물성 휘핑크림에 해당되는데요. 레스큐어 말고도 엘르앤비르, 앵커, 프레지덩 등등등 여러 가지 브랜드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메일 휘핑크림, 서울우유 휘핑크림도 이 동물성 휘핑크림에 해당돼요. 유지방과 카라기난의 함유율은 제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라기난 덕분인지 100% 동물성 생크림보다 유통기한도 훨씬 기니까 생크림을 사서 바로바로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물성 휘핑크림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식물성 크림은 저도 사용하고 있는 크림이기는 한데요. 전 제품에다가는 사용하지 않아요. 마가린하고 비슷하다라고 설명드렸다시피 식물성 오일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굉장히 높은 팜핵 경화유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인공 유화제 그리고 읽어도 뭔지 모르겠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잔뜩 넣어서 만든 크림이거든요. 굉장히 하얗고 예쁘고 잘 분리도 나지 않고 아니 분리가 아예 안 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케이크 아이싱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크림을 파이핑을 할 때도 그 모양이 뽕긋하고 탄력 있고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져서 예쁜 케이크를 만드는 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가격도 동물성 생크림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동물성 생크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최대 단점인데요. 느끼하지 않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사르르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그 식감과 풍부한 풍미는 식물성 크림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요. 동물성 크림이 건강에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도 더 건강에 좋지 않고요. 케이크를 사 먹었는데 크림이 하얗고 윤기가 반질반질 나면서 반짝반짝하고 예쁘다 하면 식물성 크림이 아닐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식물성 크림은 입안에 딱 넣으면 사르르 녹지 않고 뭔가 느끼하면서 기름 덩어리를 좀 물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뭔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부 카페에서는 휘핑크림 듬뿍 올려주세요 하는 그 크림을 식물성 크림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뿌리면 나오는 그 스프레이형 크림도 식물성 휘핑크림이에요. 저는 이 식물성 크림을
생크림 케이크 아이싱 클래스를 할 때 연습용 크림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생크림 아이싱 영상을 찍었을 때도 이 식물성 크림을 사용해서 영상을 찍었었어요. 몇 번씩 연습을 하고 덜어내고 연습을 하고 덜어내고 해도 절대로 분리가 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이싱 연습용 크림으로는 정말 딱이니까 아이싱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드려요. 동물성 크림과 식물성 크림을 섞어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컴파운드 크림도 있는데요. 당연히 동물성 생크림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식물성 크림에는 없는 유크림의 풍미를 조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본인의 니즈나 입맛에 맞게 식물성 크림과 동물성 크림을 직접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홈베이킹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천연버터, 그리고 동물성 생크림, 동물성 휘핑크림을 제발 좀 사용하십시오 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지만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천연버터와 100% 동물성 생크림을 꼭 써야 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에 버터나 생크림 가격이 비싸고 유통기한도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장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무 싼 재료로 저렴한 원가만 추구하시라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맛도, 가격도, 고객들에 대한 신뢰도 모두 쌓으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절충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생크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인에게 맞는 크림은 어떤 크림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